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세종 FM 98.9MHz 임재한의 세종납시유 진행자 임재한입니다. 오늘은 임재한의 세종납시 중에서 최고로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을 모셨습니다. 정말 건강하게 여생을 보내고 계시는 허중행 어르신은 세종시 젖줄인 금강 중류 금남면 부용리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오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세종시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하신 분입니다. 세종지역 금남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허중행 어르신을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세종납시유는 매주 세종의 명사를 모시고 그분들의 전공 분야에 관한 얘기와 그분들의 인생관, 삶의 희로애락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매주 테마를 정해 그에 대한 지식과 정보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임재한의 세종납시유는 98.9MHz 세종 FM과 경기 인천 지역 라디오 방송 OBS 99.9MHz와 함께합니다. 그럼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송가인의 처녀 뱃사공으로 시작합니다. 강바람이 치마폭을 스치면 군인 강노라 보니 소식이 오네. 큰애기 사고이면 누가 뭐라 하나. 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태양 노를 쳐라. 삿대를 쳐라. 큰애기 사고면 누가 뭐라 하나. 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태양 노를 쳐라. 삿대를 쳐라. 낙동강 강바람이 한가슴을 헤치면 고요한 소녀 가슴 울결이 있네. 오라비 제대하면 시집 보내마. 어머님 그
그 말씀에 수줍어질 때 해야 너를 쳐라 삿대를 쳐라 문화인력이 오신 분들 만사가 되길하게 우리 모두 노래 나가봅시다. 어기야 디어자 어기야 디어 어기여차 어기야 디어자 어기야 디어 어기여차 어기야 디어자 어기야 디어 어기여차 삿대를 쳐라. 네, 송가인의 처녀뱃사공을 들으셨습니다. 오늘따라 초대 손님이 금강가에서 그 한평생을 살으셨기 때문에 첫 곡으로 금강 정치와 잘 어울리는 송가인의 처녀뱃사공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노래가 오늘따라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임지한의 세종납시요 초대 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허중영 어르신 납시요. 어서 오세요 어르신. 예, 이곳까지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그 첫 곡으로 송가인의 천어뱃사공을 들으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군대 간 옛날 생각이 나네요. 예. 처녀뱃사공 노래를 들으니까 옛날 군대에서 편지 같은 거 오면은 그런 거 노래 소리가 거기에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예, 이제 옛날 그 이제 정치가 이제 이렇게 옛날 생각이 나신다고 하셨는데 어르신 그 굉장히 그 건강해 보이시고 젊어 보이시는데 뭐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은 아침에 1번 일나면은 6시경에 일나면은 찬물부터 마십니다. 찬물 한 컵 정도 마시면은 마시고 나서는 세수를 하고 그러고서는 큰 거울이 화장실에 걸려 있는데 욕실 옆땡이니까 화장실이 넓어서 거기서 허리 운동서부터 발 운동, 뼘박질 이렇게 해서 한 300번 정도 움직입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 목욕탕에서 하신다고요? 목욕탕 옆땡이니까 목욕탕 옆에. 예, 목욕탕 좀 넓은가 보네요. 예, 넓죠. 예, 예. 우리 집 목욕탕이 넓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제 건강해 보이시는데 우리 어르신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잖아요. 예, 저 좀 보세요. 예, 많이 드셨잖아. 예. 많이 드셨는데 그 친구분들도 좀 많이 좀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요즘 그런 기분은 좀 어떠세요? 이거 우울하죠. 우울한데 이 갈대가 마땅치 않아서 저는 나들이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냥 나들이를 하는 게 아니고 찾는 데가 있어가지고서 향조도 가고 또 서예 하는데 붓글씨 쓰고 하니까 붓글씨 쓰기도 하고 또 향토사 연구위원이니 여러 가지 그 맡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 나름대로 그런 데 나가면은 내 또래가 없어서 항시 찾아다니면서 노릅니다. 네. 저기 뭐 찾는 사람들이 또 많다고 하는데 그만큼 또 이제 인기도 있으신 것 같은데 또 세종시가 지금 잘 우리 옆에다 잘 만들고 있잖아요. 예, 그런 모습도 보시면서 오래오래 이렇게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고 말고요. 제가 이따가 이 세종시청하고 우리 동네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자주 시청에도 놀러 오기도 하는데 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오셨으니까 먼저 이렇게 본인 소개
예, 부탁드립니다. 내 소개 뭐 특별하게 드릴 바는 없는데요. 제가 이 학교를 갔다가 금호중학교가 늦게 생겨가지고서 면 따위마다 중학교가 있는데 없어가지고서 금남면 금천리에 금강중학교가 있었는데 네, 그것이 6.25 동란 이후로다가 폐쇄됐습니다. 예, 근데 거기를 다니다가 대전 대성고등학교를 들어가서 또 그것도 돈이 없어서 하숙도 못하고 다니다 말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뭐 이제 학교 다니셨던 거 얘기해 주셨고 또 사회에서 또 맡으신 것도 이렇게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배운 건 없어도 그래도 이 어깨너머로다가 배웠던지 딴 사람보다는 한문도 좀 많이 아는 편이고 또 중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 영어 같은 걸 가끔 보면은 머릿속에 잘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외우는 데는 딴 사람보다는 능합니다. 예. 예. 그런 소질이 지가 있다고 자부합니다. 아, 이제 연세가 들으셨더라도 아직 기억력이 이렇게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그 어르신께서는 그 중학교 그 금천으로 다니실 때 그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어떻게 거기까지 잘 다니셨나요? 배울 데가 없어서 예. 우리 동네에서 금천 가려면은 20리 정도는 되는데 네. 이 해법같이 그 어머니가 밥을 해주면은 그걸 먹고서 20리 길을 갔다가 걸어서 댕겼습니다. 댕기고 우리 동네에서 그 강 건너가 있는데 지금은 세종시라고 하지만은 그때는 충북 청원군이었는데 예, 청원군. 그 머리에서도 사람들이 세 사람이 댕겨서 우리 동네에서 두 사람, 다섯 사람이 댕겼습니다. 금천중학을 댕겼는데 이 6.25 동란 이후에 그 학교가 폐사당했어요. 네. 그래서 댕기지를 못했죠. 나름대로 저는 다니면서 주워서 모인 글이라고 생각해요. 이 머릿속에는 한번 들으면은 됐고 오이는 버릇이 있어가지고서 예. 잘 오이고 하는 편이어서 제가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 그래도 너무 뭐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북한 사람들이 이제 올 때는 또 배 타고 오죠. 배 타고 와가지고 우리 이제 어르신하고 만나서 걸어서 산길로 이렇게 한 20리 가면은 학교 가면은 막 배도 고플 것 같고 그 산속으로 그 뭐 학교 뭐 새벽에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침에 한 7시 정도에 밥 먹으면은 뛰어가다시피 해야지 너무 일르죠. 예. 그렇게 댕겼어요. 아유, 고생 많이 하셨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그 이력에 보니까 제가 또 뭐 국악협회장도 하시고 연기한교 유림회장 또 매주컨 성삼문 선생 숙무회장 또 삼성복지관 회장 또 농협이사장 많은 이렇게 지역에서 일을 아주 많이 하셨네요. 예, 제가 생각할 적에는 자랑스러운 내 생각이 들어가요. 네. 나갔던 사람이 금남면 하면 금남면도 크다고 보는데 큰 면에서 산골에 사는 나를 갖다가 뭐 농협에 이사를 뽑으면은 당선되고 네. 또 연기군 시절에 군 단위인데 또 노래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국악협회 지부장을 뽑는데 내가 당선되기도 하고 예. 또 여변초 생산조합 이사를 연기 굴레에서 하나뿐 뽑는데 그것도 당선되고 예. 국악협회 연기군 지부장 노릇하는데도 딴 사람 못지않게 노래는 못 불러도 책임자 노릇을 많이 했습니다. 예, 아니 뭐 노래를 잘해야지 뭐 국악협회 회장이라기보다 그만큼 이제 우리 어르신께서 이렇게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죠. 네, 뭐 소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뭐 보니까 그 군대에서 계실 때 뭐 이제 군대에서 잘 나가실 수 있었는데 뭐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그 연락을 받고 뭐 제대를 하셨다고요? 예. 내가 이 공군을 입대했는데 내가 이 정보학교를 나와가지고서 육군 애화부대
군단 내 공부 혼자입니다. 네. 육군 5군단, 이 6군단, 3군단, 육군본부 심전감실, 제가 전전 파견 근무를 한 데인데 저는 사법권이 있어가지고서 이 근무를 누가 있든지 간에 근무를 해야 할 자리인데 저는 군대에서 있다가 요직에 있다가 제대를 했습니다. 예. 군대 유직에 있다가 이제 부모님 때문에 네. 예. 왜 농사일 때문에 그러셨나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예. 아버님이 있다가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지금 놀기를 좋아해서 예. 그 딴 사람들하고 장난하는 바람에 예. 장난기가 돈 내미는 장난을 해서 돈을 많이 내밀었어요. 내밀어서 예. 화병으로다가 돌아가셨어요. 예. 그런데 내가 군대 있을 시절인데 내가 이 제대가 정보학기를 나왔기 때문에 금방 제대가 안 되는 적인데 그 가정의 협정이 아주 기울어졌기 때문에 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누이 동생들 둘 나는 남동생 하나인데 그렇게 남겨놓고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일꾼을 머슴을 둘 뒀었는데 예.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졸지에 망해가지고서 지가 제대를 하게끔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집 살림 때문에 이제 그만두신 거네요. 예, 네. 아주 좀 제가 굉장히 재밌어지려고 하는데 조금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또 어르신이 그 신청한 그 박재홍의 꿈에 본 대동강을 이렇게 신청하셨는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신청하신 또 뭐 이유가 있죠? 우리가 군대 생활을 할 때나 이 사회 사람들이 다 같이 다 통일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능라도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이북에 있는 사람들과 듣기도 뭐하고 통일을 갖다 염원하는 마음에서 그 노래가 제일 듣기가 좋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들끼리 철렵을 하면서 술 한잔 먹고 꿈에 본 내 고향 이렇게 불렀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 실향민들의 애환이 담겨 있어서 또 슬프기도 한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고 또 저기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예. 예. 능라도 가물가물 굽이치는 대동강물 모란 봉이 어둠에냐 마을 물어 가며 불필이 불어보던 그 시절이 그리워 자유의 종이 울며 찾아가리 고향 산천 서기산 봉우리에 저녁빛이 짙어지고 을밀대가 어둠에냐 마을 물어 가이며
향산천 네, 박재홍의 꿈에 본 대동강이 녹음도 그렇고 아주 옛날 노래인데요. 실향민들이 들으시면 이렇게 눈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저기 어르신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기 전에 좀 저도 살짝 긴장을 했거든요.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좀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또 앉아서 하시는데 너무 잘하세요. 어때, 재밌죠? 재미있죠. 네. 네, 그러면은 다시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평생을 이제 금강가에서 살으셨는데 또 금강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있다가 이 부모가 재산을 많이 탕진하는 바람에 네, 이 동생들이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우리 어머니 계시고 누이 동생들 다 내가 거느려야 할 저건데 땅도 없고 그런 바람에 지가 고생을 많이 할 정도 됐는데 네, 나름대로 지 머리로다가 우리 건강에 강가시에 모래자갈이 많은 걸 생각하고서 하천부지 허가를 내가지고서 예, 살이 채채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예. 자갈장사 모래장사 봉이 김선달이라고 하는 얘기 봉익임선달, 예,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예, 예, 제가 나들이 하면서 예, 모래장사 자갈장사 하는 바람에 예, 호선달 소리도 들었습니다. 네, 그러고 제가 있다가 그것뿐 아니고 홀치기라는 것이 있는데 일본 말로다가 하올이라고 하죠. 네. 그것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이제 금강가 말씀하셨는데 이제 또 자갈 뭐 이런 거 파르셨다고 했는데 또 그 1980년대에 그 뭐 이렇게 대청 때문에 생겼잖아요. 예, 대청 때문에 생기면서 농사짓기가 좀 수월하지 않았나요? 댐이 생기면서는 이 가뭄을 울고 뭐 비걱정 뭐 가뭄 걱정을 안 했어요. 그 대신 이제 우리 동네는 이 금강 그저 신탄 이후에 대청 때문에 생기는 바람에 예, 이 농사질 때는 물을 방류를 하기 때문에 농사짓는 데는 걱정을 안 하죠. 지금도 뭐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 농사를 다 쳐놓으면은 댐이 없을 때는 다 뭐 장마져서 휩쓸고 갔다고. 그것은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이 옛날에 내가 일정 때 이 국민학교지 이제 지금은 네. 초등학교라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 내가 5학년 때에 일본 시대 때 해방이 됐는데 네, 그때가 병술년이에요. 예, 1946년. 네. 네, 병술년에 장마가 져서 지금 강이 땅이 되고 땅자리가 강이 됐는데 예, 바뀌었구나. 예. 바뀌었죠. 예, 여기 현재 우리 세종시 여기 시청 여기 들어선 뒤로다가 내려가면서 전부가게 물바다였어요. 네. 그래가지고서 강이 좀 폭이 넓어졌죠. 그 제방을 모아서 이제 그렇게 해서 금남 초등학교도 물이 들어갔죠. 예, 그때가 경쟁했죠. 그때는. 근데 우리는 그때 그 당시에 국민학교 5학년 때 해방이 됐기 때문에 철부지였었고 그래서 이 고생을 많이 한 심이죠. 그때 뭐 이제 뭐 한 300호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뚝이 터지는 바람에 다 휩쓸고 지나갔다고. 그렇죠. 저희 동네가 아래 1, 2구인데 제가 볼 때는 아래 동네가 더 컸는데 네, 그 동네가 지금 폐허가 돼서 지금 동네에 한 20호 되지만은 그게 다 이제 물바다가 돼버렸었어요 옛날에. 예, 그게 땅이 다 없어지고 강물이 동네로 다 들어와서 천지 개백이 됐어요. 그게 현재 부강에 있는 거기 그 PVC 공장 있는 데가 이 강이에요, 강. 지금 강이 예. 옛날에.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장마 홍수가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지형이 바뀌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또 강가에 살으셨으면은 또 뭐 강하고 잘 이렇게 놀면서 사고도 좀 많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내가 살면서는 사고 좀 있죠. 내가 이장을 봤었는데 예. 촌에 이장을 봤었는데 아래 웃동네 1구가 통합해서 이장을 봤거든요. 예. 그런데 사람도 많이 죽었죠.
이제 그 강에 가서 뭐 강에 일하다가. 가서 이제 일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거니와 예. 이 위에서 죽어서 떠내려오는 것도 있고 아, 예. 그래서 이제 아랫동네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죽어서 있다고 하면은 이 본 면 그 파출소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신고하고, 와서 예. 신고를 해서 와서 장례도 지내게끔 되고 그랬죠. 예. 그럼 이제 강에서 이제 그런 것도 보셨지만은 또 강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부강에는 강수욕장이 있었잖아요. 거기도 자주 놀러 가셨을 거 아니에요. 장이 뭐 부강이 우리 동네하고는 가깝고 하기 때문에 대평장이라고 여기 하지만은 대평이는 멀어서 별로 안 댕겼죠. 예. 주로 부강을 많이 댕겼죠. 네. 나루를 타고서 뱃나루를 타고서. 지금은 강이 뱃나루가 없지만은 그전에는 그 나루가 굉장히 컸어요. 예, 그 부강나루 컸죠.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 어르신 동네에 있는 거는 새우개나루. 세오개 나루. 예. 그러면은 그 뱃사공은 몇 명이었었어요? 혼자죠. 혼자 해가지고서 가깝게 사는 동네에서는 그 춘추로 가을에는 나락 한 말, 이 여름에는 보리 한 말 그렇게 예. 하고 조금 먼 데 사는 거주자는 덜 댕긴다고 나라구다가 닷대 정도 또 이 보리로다가 닷대 정도 그렇게 이제 연실 그걸 주고서 배를 타고 다녔죠. 네, 이제 뱃삭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 모르는 사람들이 오면은 돈을 내야 되고 그렇죠. 동네 사람들은 이제 뭐 가을거지, 뭐 추석 아니 뭐죠? 그 이제 농사져서 예. 예. 그럼 네.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돈을 내야 되죠? 내 사공이 다 알죠. 알지? 알니까 예, 봤죠. 그럼 얼마씩 정도 냈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그때 모양 뭐 먹는 것이 적으니까 이제 보리 한 대 값은 보리 한 대 값 따져서 나락 한 대 값 한 대 값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선계라고 하고서 받았죠. 그 돈 내는 걸 보고서 선계라고 하죠. 선계. 아 선제 미리 돈 네. 낸다. 예. 예, 그래요. 뭐 선계 뭐, 내시오 그러죠. 선계 내고서 댕겼죠. 네, 이제 뱃삭까지 또 뱃삭원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또 아까 뭐 성삼문 선생 그 승무회장도 이렇게 맡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뭐 성삼문 선생님 워낙 유명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아는데 우리 어르신은 성삼문 선생 하면 뭐가 제일 생각이 나시죠? 아유, 사역신 중에 한 분이지만은 내가 성삼문 선생 승무회 회장을 맡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오랫동안 맡고 있는데 그분이 그 단종 대왕을 즉위를 시키다가 세조한테 발각돼서 그 커다란 옥고를 치러가면서 죽었잖아요. 예, 이제 예, 복위운동 하다가 그래서 예, 예. 그런 거 생각할 적에 그 충신다운 일을 보기 때문에 숭배하게 금태죠. 네. 아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또 유명한 일화도 있잖아요. 그 세조한테 이제 단종이 그 저 국세 함을 이렇게 이제 뭐 갖다 주라고 했는데 뭐 예. 예, 세조한테 하도 그 작은아버지가 그러니까 세조가 작은아버지 아니에요. 예, 작은 아버지. 숙부니까. 그러니까, 나쁜 작은 아버지. 예, 그러니까 단종이 옥세를 갖다가 세조한테 주라고 했을 테죠. 그러니까 성삼문 선생이 애통하고 분하고 억울한 단종대왕이니까 울다가는 세조한테 미웃게 본 거죠. 예. 집현전 학자 아니에요.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집현전 학자면서도 또 도승지였었다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서슬이 그 서펄언과 시펄언 그 수양대군 앞에서 그 국세함을 꼭 끌어안고 옥세를 끌어안고 이제 그 안 주는 것도 안 주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친 것도 대단한 어떤 충신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삼문 선생이 그 이제 세종대왕 도와서 한글 창제 때문에 뭐 유동 땅 갔었던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그때 역사는 잘 모르지만은 나 달전리에다가 이 사당을 모셨다는 것을 그거 조금 얘기할게요. 예, 내가 수모회 회장을 맡아보는 지가 근 10년도 넘는데 네, 뭐 자세히는 몰라도
이조 마리오 고종 때 이 달전리에 창녕 성씨가 집성 예, 중이잖아요. 집성촌이죠. 네. 그래가지고서 거기다가 고종 때 사당을 줘가지고서 모시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러고 거기 가면은 매주콘이라고 쓴 한문이 있는데 근세에 있는 있던 박정희 대통령이 이 친필로다가 쓴 것이 있어요. 예. 그것을 문절사. 그것을 한번 잊어버렸다가 찾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 잃어버렸었어요? 네, 그런데 그 찾았다고 그래서 예. 지금 걸려 있는데 예. 나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네. 그래도 이제 뭐 많이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좋은 얘기도 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또 노래 한 곡 듣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병석에 누워 계신 그 사모님한테 들려주고 싶다고 뭐 태진아의 동반자를 이렇게 신청하셨는데 뭐 사모님이 많이 좀 편찮으신 것 같은데 빨리 이 쾌차대기를 그 기원하는 의미에서 뭐 당신은 나의 동반자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예.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영원한 동반자요 영원한 동반자요 네. 태진아의 동반자를 감상하셨습니다. 아마 사모님이 집에서 들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쾌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군다나 태진아의 뭐 동반자, 뭐 영원한 동반자라고 계속 이렇게 막 외쳤는데 우리 어르신이 외친다고 이렇게 아마 누워서 그렇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우리 식구는 나이가 저보다 한 살 적어요. 91살인데 네. 기도 받고 참 여러 가지 그 착하다 소리를 많이 듣는 우리 식구인데 혼인한 지 60년 넘은 사람 행사가 있는데 그것을 교장 선생 되시는 분이 추천을 해가지고서 제가 회원식을 했어요. 예, 아 그때 건강하셨어요. 저도 회원식을 봤잖아요. 해가지고서 예. 제가 참 다행히 그래도 복이 있는 겹이도 하고 좋아 이겼는데 제 1년도 못 돼가지고서 이 뇌졸중이 와가지고서 요양병원에 있다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좋지 못한 얘기도 느끼고 해서 아예 집으로 다 모셨어요. 우리 예. 식구를 애들이. 그래서 아. 당신 좋지 그래서 집이가 낫지 그래서 했는데 이 말을 못하니까 그냥 입으로다가 우유 같은 거를 떠서 그 식사를 하게끔 하는데 제일 안 된 마음에 들어가죠. 아, 그래서 지금 요양병원에 있다가 이제 집으로 모셨다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이제 다 우리 그 자제분들이 다 효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은 지금 전국 라디오 자랑 OBS 라디오 99.9MHz, 세종 FM 98.9MHz, 임재한의 세종 납시를 듣고 계십니다. 뭐 이제 갑자기 이렇게 뭐 사모님 아프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좀 이렇게 우울해 이렇게 보이시는데 좀 신나게 좀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르신은 시간 날 때는 주로 어떻게 보내세요? 지가 집에서 있으면은 나도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 애들이 있다가 그 나는 운전하고 다니는 것을 애들이 하도 아버지가 나들이를 많이 하니까 위험하다고 걱정을 많이 해서 제가 85살에 운전대를 놨어요. 75세에 땄다가 10년 만에 놓으신 거네? 예, 그 제가 있다가 운전면허증도 참 당일치기 땄죠. 그냥 예. 뭐 당일치기. 한 번 보고서 그냥 75세, 75세. 예. 당일치기 그냥 따버렸지. 예. 그런데 그래가지고서 지금 내가 누가 오면은 데리러 오야지만 내가 활동을 하는데 예. 우리 애들이 다 직장이 다 괜찮은 데가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서 나들이를 하는 편이죠. 네. 이제 시간 날 때는 뭐 이제 뭐 좀 약간 이상한 말씀이기도 한데 뭐 자제분들이 뭐 잘 돼 있어가지고 마음 놓고 나들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또 예. 뭐 취미로 또 서해를 하시고 또 여행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기억에 남는 여행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내가 뭐 넉넉하지는 못해도 그냥 쓸만치 가지고서 살으니까 어디 갑시다 하면 어디 가느냐 하면은 회 먹으러 가자고 하면 당진도 가고 서천도 가고 태안도 가고 우리 그렇게 그냥 나들이 하는 편이죠. 잠깐 회 때문에 젊어지신 것 같은데 회 많이 드셔서. 사람이 이 앞뒤를 가리고 잘 하니까 남들이 들러댕기기도 하고 우리 가자고 하고 네.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한테는 이제 그 뭐 중국, 베트남, 일본 이런 데 또 이렇게 좀 자랑을 하셨었는데 일단 이제 뭐 회로 얘기를 해주셨네요. 예, 회를 더 많이 드시고 이렇게 좀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열심히 살으셨고 이제까지 열심히 살으셨잖아요. 회를 또 드셔가면서 그 열심히 살으신 이유는 또 어디에 있죠? 내가 이따가 어려운 것을 애들한테 닝겨주기가 뭐하니까 네. 이 여러 군데 흩어져서 있는 산소를 갖다가 내 살을 때에 내 상에다가 같이 가족묘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다들 한 팀 다 모셨죠 내가. 그래서 그것이 내가 큰 자랑이고 애들도 나가서 그냥 직장도 괜찮고 편하게 다니는 바람에 나도 편해요. 네, 우리 뭐 자제분들 자랑들 간간히 좀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번 어버이날에는 뭐 용돈 좀 두둑하게 받으셨나요? 아이고 뭐 용돈이야 뭐 내가 받을 건 별로 뭐 없지만은 그래도
한 돈 100만 원 들어오대요. 아이고, 예. 들어오는데 그 뭐 맛있는 거 사잡세요 하는 게인데 누가 먹을 사람이 처먹는 거지 그것도 뭐 어디 가서 쓸 데가 쓰는 거고 그렇지 그걸 함부로 이렇게 할 데도 없는 기고 그 대신에 남한테 가서 얻어먹기는 싫고 예. 사주는 것이 이게 내 근본이에요. 아, 사줘야 마음이 편하지. 네. 예, 맞습니다. 예. 또 뭐 돌아가실 때까지 뭐 나중에 한 120살에 돌아가셔도 그 용돈 충분히 있으시잖아요? 그거야 있죠. 그뭐 쓸만치야 있죠. 아, 쓸만치 있다. 그럼 그 대접할 때가 뭐 얻어먹을 때, 얻어 드실 때보다 더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쁠 때가 또 언제예요? 애들 가르쳐서 애들 직장 잘 갖고 배도 편하게끔 지내면은 나한테 좋은 거죠. 그래서 가정적으로 봐서는 화목하고 좋죠. 예. 지금 애들이 다 고만고만하게 잘 지나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또 이제 뭐 건강하게 이렇게 살고 계시는 것도 다 이렇게 자제분들이 또 이렇게 잘 해주시고 자꾸 이제 그 자제분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뭐 자제분들 뭐 자랑할 때는 뭐 돈을 조금 내고 자랑해야 되는 거 아시죠? 아니, 직장 잘 갖고 그래도 박사가 있고 하니까 네. 또 고등학교 선생도 남달리 미국 유학 가서 있다가 와가지고서 직장 못 잡잖아요. 그래서 예. 대전 국제고등학교 거기 이 교사로다가 우리 손자가 시험 봐서 들어갔잖아요. 네. 그런 것이 좋죠, 그런 게. 네, 뭐 국제고등학교 뭐 들어가면 굉장히 또 이렇게 뭐 잘 들어가신 것 같고 아까 저한테는 살짝 뭐 박사가 2명이요, 우리 손자가 또 유명한 의사요, 막 이렇게 했는데 또 마침 또 이렇게 대화할 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해주시네. 예. 그 뭐 자랑이라고 자꾸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이제 제 큰 손자가 의사고 또 민우리가 또 교육학 박사고 예. 우리 아들도 기술 박사고 손자 외국어 잘하니까 국제고등학교 선생이고 하니까 예. 그만하면 내가 자랑할 만하지 한데 그걸 자꾸 누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걸. 예. 근데 그 뭐 자랑하면서 자랑하면 내가 저기 뭐지 그 돈 내고 자랑하라고 했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안 해주시네. 그냥 웃음으로. 잘하는 것도 분수가 있지. 자꾸 그런 얘기를 내가 꺼내면은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욕해요. 아니 욕 안 합니다. 예. 자랑하실 만하고 또 젊은 사람을 자랑하면은 좀 이렇게 흉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어르신이 이렇게 이제 자랑하는 거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르신 그 사모님께서 많이 편찮으시다고 하셨고 뭐 요양병원에도 계셨다. 그런데 또 집에로 모셨다고요? 누가 돌보고 있어요? 애체는 갔다가 이 충대 대학병원에서 있다가는 집으로 와서 다시 재발되는 바람에 청주 요양병원에 있다가 청주 요양병원에도 역시 가서 보니까 당최 보기에 좀 간호하는 것이 좀 민망스러워서 또 우리 큰 손자가 의사인데 서울다가 할만 모시자고 하는 바람에 서울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켰었는데 또 그나마도 또 큰 사위나 큰 딸이 보더니 아예 집으로 모시는 것이 낫겠다고 불안하다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집으로 들어왔죠. 네, 그럼 집으로 모셔왔으면은 이제 두 어르신만 계시는데 어떻게 누가 돌보고 계시죠? 큰 딸하고 작은 딸하고 번갈아 왔다 갔다 하면서 요양병원에서 있을 때보다 더 잘 모시겠다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데려왔는데 예. 실제가 큰 딸이나 작은 딸이나 번갈아서 그 지적을 갈아주고 뭐 하고 하는 거 보면은 아주 참 잘 데려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니까 더 잘 하실 것 같은데 요즘 세상에 그렇게 그 딸들이 뭐 한 달에 이렇게 뭐 15일씩 와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엄마를 이렇게 돌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정말
두 분 다 굉장히 효녀네요. 아주 참 잘 들리신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키워서 예, 고등교육까지 다 나오게끔 부모님들이 했다는 거 생각할 적이 잘 모시려고 하죠. 그런데 참 효성이 지극하다고 봐요. 상당히 그 어머니에 대해서 그냥 보기만 하면 그냥 딸을 부모는 눈물을 빼고 뭐 하는데 딸이 예. 옆당에서 울지 마 하고 그 옆당에서 엄마 옆당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엄마가 그래도 나이는 많고 하니까 고마운 생각하다가 뚝 울다가도 그치고 그러는 기죠. 네, 정말 어르신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귀감이 돼요. 요즘 다 그냥 조금 아프시면은 다 요양병원으로 모시려고 하잖아요. 동네에서도 뭐 칭찬이 자자할 것 같아요. 뭐 칭찬보다는 갖다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예, 한결같이 뭐 모욕은 뭐 일주일에 2번, 10번 정도는 할 거예요. 그냥 예, 남들이 문병 오고 하면은 달리 보여야 되기 때문에 깨끗해야 된다고 자주 모욕을 시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도 역시 이 큰아들이 왔다 갔는데 어머니 잘 좀 모시라고 이렇게 하고 갔어요. 예, 아무튼 뭐 가정의 달인데 그렇게 또 우리 어르신 그 가족들이 그렇게 효행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저로서도 굉장히 이렇게 좋게 생각이 들고 또 흐뭇합니다. 아이고, 예, 언제 한번 따님들 만나면 또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네요. 그럼 또 여기서 현철의 내 마음 별과 같이를 듣고 오겠습니다. 예. 산너울에 두둥시 홀로 가는 저 구름아 너는 날리라 내 마음을 부평초 같은 마음을 한 송이 구름 꽃을 피우기 위해 떠도는 유랑별처럼 내 마음 별과 같이 저 하늘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나리.
네, 현철의 내 마음 별과 같이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어르신 살다가 가장 힘든 적은 언제죠? 가장 힘든다고 할 때는 애들 가르칠 적이 돈이 없어가지고서 학교 등록금 낼 때 그런 때가 애들한테 걱정 안 하게끔 제때 못 치르는 것이 제일 걱정되죠. 이제 공부 가르칠 때 제때 등록금을 못 낼 때 좀 힘들으셨다 이렇게 하는데 그 뭐 잘 가르쳐 놔가지고 뭐 박사, 의사 뭐 다 잘 됐잖아요. 그 행복이죠 뭐. 그러면은 우리 어르신은 이제 뭐 지금 뭐 92세신데 뭐 한 120세까지 또 이렇게 누리셔야 되고 그런데 꼭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죠. 아까 뭐 산소 말씀 하고 하시던데. 싶다면은 우리 산도 잘해놨으니까 남들이 와서 구경 왔으면 좋겠고 네. 또 솔직한 얘기가 내가 없이 살다가 애들 뒷바라지에서 그만치 갇혔고 이런 등등이 어려운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교착되는 점이 있잖아요. 그래 지금은 세종시가 우리 동네 가시 이 시청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은 편이에요. 좋아요. 제일. 아니 이제 그 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꼭 뭐 이루고 싶었었던 거 있잖아요. 뭐 아까 산소 말씀하셨잖아요. 다 산소? 모았다고. 산소와 얘기는 아까 한 아니요, 것 아니요. 같은데요. 그 말씀 해보셔요. 예. 뭐 자식들을 위해서. 예. 예. 내가 그 우리 산이다가 예. 양달밖에 좋은 산이 있는데 그 양달진에다가 산소를 여기저기 흩어져서 있는 산소를 예. 한 군데다 모여야 되겠다 해서 제가 다 했습니다. 다 예. 모여서 가족 묘지를 해서 이 낙골미로다가 이쁘게 다 갖춰서 놨어요. 그래서 그래도 애들한테는 걱정이 안 되게끔 한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그 우리 어르신이 나중에 뭐 돌아가시더라도 산소가 너무 많으니까 다 산소를 모아가지고 이제 그 납골당을 만드신 게 굉장히 너무 잘했다 이런 자랑이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예. 그게 제일 어려운 게 나무상에다가 묻히지 않고 내상에다가 모이를 조상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잘 갖고 놨다는 것이 그게 큰 일이죠. 큰 예. 일 한 게죠. 예. 뭐 이제 어느덧 막 이렇게 끝나가는데 그렇다면 그 어르신한테 그 세종은 어떤 의미가 있죠? 세종에 대한 의미 어르신한테 뭐 행복도시 뭐 생겨서 좋다는 동 이런 거 뭐예요? 그렇죠. 저기 우리 여기 세종시가 노무현 대통령 쪽이 그 여기를 갖다가 그 국무총리를 그 이름은 밝히지를 않겠지만은 국무총리를 임명을 충청도 사람을 시켜가지고서 박 대통령이 있다가 임명한 사람인데 여기다가 수도로 옮기면 안 된다고 데모까지 하는데 그 국무총리가 나서가지고서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그런 것이 참 어려운 것이 있었고 서울까지 올라다니면서 데모를 했잖아요. 네. 그것이 가장 미웠던 시절인데 그것이 다행스럽게 이 세종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엄청 좋죠. 네. 그 말씀이시네. 뭐 세종시가 이렇게 뭐 생겨서 안 되려고 했던 게 너무 지금 이렇게 순조롭게 잘 돼서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세종시가 또 이제 화합해서 또 이렇게 잘 나가면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우리 어르신 그 세종 시민들한테 뭐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시민들한테. 우리 세종시 시민들은 네. 뭐니 해도 이 발전되려면은 이곳 사람네가 이 정신을 가다듬어서 투표할 국회의원 뽑을 적에 잘 뽑아야 돼요. 잘 뽑아야지 되지. 예, 예. 요새도 텔레비를 보면은 뉴스에 있다가 이 같은 도민들끼리도 충청도 뭐 사람네들 기관장들 모여가지고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헛말하고 다닌다고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것을 들을 때는 아이고 어째 그걸 얘기를 해놓고서는 당선되고 나니까는
헛디로 다 마음을 돌렸나 이상하다 하고 그런 마음도 들어가지는 것 그런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요. 이렇게 예, 이제 그 뭐 선거 같은 거 좀 잘해야 된다 이런 또 그런 것도 이렇게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 살면서 그 뭐 상 같은 거 받은 거 좀 자랑하고 싶은 상 있었죠? 상 같은 거 받은 거 뭐 많죠 많은데 제일 참 남한테 얘기할 자랑스러운 것은 김대중 대통령 고인이 됐지만은 내가 간직하고 있는데 이 표창장 탄 게 제일 큰 상이죠. 예, 김대중 대통령한테 받은 표창장, 그게 또 굉장히 또 자랑스럽다. 그리고 또 뭐 존경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존경하는 분이 누구죠? 존경하는 분은 뭐 다들 알 테지만은 그래도 김구 선생 같은 분, 조병옥 박사 같은 분. 예. 김구 선생과 조병옥 박사를 이렇게 존경한다는 또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 다른 분들 오시면 딱 한 사람 이렇게 했는데 몇 사람을 이렇게 선정해 주시네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돼 가는데 우리 세종 FM 방송국 오셨잖아요. 참여 소감 오늘 이렇게 여기 임재한의 세종 납시회에 오셨는데 참여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거 지가 있다가 아는 지식도 없고 배운 것도 미약한 사람인데 초대해서 얘기를 듣게끔 되니까 나는 갖다가 상당히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네.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 와서 앉아서 그런 얘기를 했나 네. 이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퍽 좋네요. 네. 어르신을 여기 모시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92세까지 너무 정정하게 젊게 멋지게 살으시고 또 세종시에서 그만큼 또 유명하시니까 모셨습니다. 오늘 또 참여 소감도 너무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허종행 지역 역사가이신 그 어르신을 모시고 세종시의 과거 역사 이야기도 이렇게 들어보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짧아서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또 세종시의 과거 모습을 너무 또 잘 알려주시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청취자님들도 재밌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르신 그 만수무강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임재한의 세종 납시회는 세종 FM 98.9MHz와 경기 인천 지역 라디오 방송 OBS 라디오 99.9MHz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보기는 세종 FM 유튜브로도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 임영웅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르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 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새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안녕히 잘 가시길. 여보 안녕히.